엄마, 저예요. 수진이에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20년, 2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전화를 받기 1시간 전, 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작은 반찬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하루의 마지막 손님이 다녀간 후, 저는 천천히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30년째 운영하는 이 작은 가게는 제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이 가게로 혼자 살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슈퍼에 들러 싸구려 김밥 한 줄을 샀습니다. 저녁으로 충분했습니다. 제가 먹는 건 항상 이랬습니다. 김밥, 컵라면, 빵 한 조각. 그렇게 아껴야 돈이 모였으니까요. 언젠가 수진이가 돌아오면 그때 쓸 돈이니까. 작은 전세방으로 돌아와 김밥을 먹으며 저는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안고 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늘 하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수진이가 남기고 간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접힌 자국마다 찢어질 듯 약해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 꺼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이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 저 집 나갈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엄마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이제 엄마 없이 살 거예요. 찾지 마세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밤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15살이던 딸이 집을 나간 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실종 신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20년,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저는 딸이 무사하기를,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이 편지를 꺼내보며 눈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걸려오는 전화. 보통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왜인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진이에요. 제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우리 수진이? 수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어디 있니? 괜찮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섞여서 횡설수설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그래. 무슨 말이든 해. 엄마가 다 들을게. 엄마, 저 지금 아파요. 아프다고? 어디가 아픈데? 병원은 갔니? 병원 다녀왔어요. 검사 결과 나왔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암이래요, 엄마. 3기.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암? 3기? 뭐라고? 위암 3기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아야 한대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암이라고? 수진아, 그럼 지금 어디 있니? 엄마가 갈게. 당장 갈게. 아니에요, 엄마. 오지 마세요. 차갑게 말하는 딸의 목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수진아, 엄마, 저 치료비가 필요해요. 수술이랑 항암 치료 비용이 5억이래요. 5억.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5억. 그래, 알았어. 엄마가 마련할게. 어떻게든 마련할게. 정말요? 엄마가 그런 돈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있어. 없으면 만들 거야.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고마워요, 엄마. 고맙다는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엄마가 너 보고 싶어? 생각해 볼게요. 일단 치료비 이야기부터 해요. 그래, 알았어. 언제 만날까? 이번 주 토요일 역 앞 카페로 와요. 오후 2시. 알았어. 꼭 갈게. 그럼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왔다. 20년 만에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쁨. 하지만 딸이 암이라는 충격. 그리고 5억이라는 거액. 어떻게 마련하지?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모두 합쳐봐야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20년 동안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고 옷 한 벌 새로 사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으며 모은 돈. 하지만 5억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집을 팔아야겠다. 이 작은 전세방.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가게도 팔아야겠다. 30년 운영한 반찬 가게. 권리금과 시설비를 합치면 2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그럼 대출을 받아야지. 저는 계산기를 꺼내 이것저것 계산해 봤습니다. 전세금 1억 5천, 가게 2억, 저축 8천, 4억 3천만 원. 나머지 7천만 원은 대출을 받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어.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꼭 살려줄게. 이번에는 엄마가 너를 지킬 거야. 20년 전 저는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폭력 앞에서 무력했고 경제적 이유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딸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제 전 재산이고 뭐고 다 줘도 괜찮습니다. 딸만 살 수 있다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구해줄게. 토요일 오후 1시. 저는 벌써 카페 앞에 와 있었습니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지만 집에서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옷을 골랐고 머리를 빗었고 거울을 보며 표정 연습을 했습니다. 너무 울면 안 돼. 수진이가 부담스러워할 거야.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고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구석진 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온 직원에게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켰습니다. 수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커피를 마시면 같이 마시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커피 마실 나이가 됐겠지. 25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안 오는 건 아니겠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2시 15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마른 체형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후드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창백한 얼굴.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수진이다. 15살 때 집을 나간 그 아이가 이제 43살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앉았습니다. 손을 들어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더니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엄마. 수진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테이블 위를 보고 있었습니다. 커피 시켰어. 너 아메리카노 괜찮니? 네, 괜찮아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통통했던 볼은 사라졌고 뺨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많이 아팠구나. 수진아, 많이 아프니? 네. 수진이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저 시간이 없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수진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치료비요. 정확히 5억 2천만 원이 필요해요. 수술비, 입원비, 항암 치료비 전부 합쳐서요. 수진이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치료 계획서였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위암 3기, 수술 필요, 항암 치료 6개월. 의학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마련할 수 있어요? 전화해서 마련하겠다고 했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응, 엄마가 마련할게. 어떻게든 마련할 거야. 어떻게요? 엄마가 그런 돈 있어요? 수진이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집을 팔 거야. 가게도 팔고. 그리고 집이요? 엄마 집이 얼마나 되는데요? 전세금이 1억 5천이고 가게는 2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저축한 돈도 8천 있고. 제가 계산하며 말하자 수진이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4억 3천이네요. 나머지는요? 대출 받을 거야. 7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마련할 수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응, 엄마가 약속할게. 2주 안에 마련할 거야. 수진이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이번만 도움받고 다시 연락 안 할 거예요.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니? 엄마가 저한테 빚진 거 있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20년 전 그 사람이 저한테 뭘 했는지 엄마 알잖아요. 근데 엄마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수진아, 엄마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제가 울어도 제가 도와달라고 해도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울 자격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아.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엄마. 수진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저한테 빚진 거 있으니까 이번만 도와주세요. 제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숨값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그게 아니라. 됐어요. 더 할 말 없어요.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연락 주세요. 돈 마련되면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수진아, 잠깐만. 저는 수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딸의 팔을 만졌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가늘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엄마가. 나요, 엄마. 수진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수진이는 돌아서서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진아. 제가 소리쳤지만 수진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은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수진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딸의 마른 팔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원망 어린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구해줄게. 이번에는 엄마가 너를 지킬 거야. 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집과 가게를 내놓아야겠다고. 하루라도 빨리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딸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살려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부동산에 갔습니다. 30년을 살아온 동네였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집 좀 내놓으려고요. 부동산 사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을요? 갑자기 왜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래도 30년이나 사신 집인데 생각 좀 더 해보시지 그러세요. 아니에요. 빨리 팔아야 해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사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신 거예요? 딸이 아파서요. 아, 따님이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네, 많이 아파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나와 가게로 향했습니다. 이제 가게도 팔아야 했습니다. 30년간 운영한 반찬 가게.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가고 밤 8시까지 가게를 지켰던 곳이었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간장, 참기름, 마늘 냄새.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냉장고, 기름때 낀 가스레인지, 플라스틱 반찬통들. 여기서 수진이 어렸을 때 숙제도 했었지.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수진이가 가게 한구석에 앉아 공부하던 모습.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김밥 싸줄게.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딸과 함께였으니까요. 하지만 재혼한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웠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영희야. 친구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20년 넘게 저와 친하게 지낸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순자야. 너 부동산 아저씨한테 들었어. 집 판다며?
미쳤니? 순자가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응, 팔 거야. 왜? 무슨 일인데? 수진이가 돌아왔어.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수진이가 20년 만에? 응, 그런데 아프대. 암이래. 암? 순자가 입을 막았습니다. 치료비가 5억이 필요하대. 그래서 집이랑 가게 팔아서 마련하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순자가 폭발했습니다. 야, 김영희, 너 정신 나갔어? 20년 만에 나타난 딸이 돈 달라고 하니까 집까지 팔겠다고? 순자야. 아니, 생각을 해봐.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돈 필요하니까 찾아온 거잖아. 그게 아니야. 수진이는, 수진이는 뭐가 아니야? 너한테 돈 뜯어낼 생각으로 온 거라고. 순자의 말에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순자야, 그런 말 하지 마. 수진이는 내 딸이야. 딸이면 뭐해? 20년 동안 엄마 생각도 안 하다가. 수진이는 이유가 있어. 내가 잘못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제 표정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희야, 나도 내 사정 알아. 그때 그 새끼, 아니, 내 전 남편이 수진이한테 뭐 했는지도 알고. 순자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영희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도 피해자였잖아. 아니야. 내가 수진이를 지켜줬어야 했어. 근데 난 그냥 보고만 있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난 무서웠어. 그 사람한테 맞을까봐. 이혼하면 돈 없이 어떻게 살까봐. 영희야. 그래서 수진이가 나간 거야. 엄마가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저는 순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순자야, 이번에는 내가 수진이를 지켜야 해. 제발 이해해줘. 순자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 맘은 알겠어. 근데, 응? 너는 어떡하려고? 집 팔고 가게 팔면 넌 어디서 살 거야?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뭐?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요양원? 너 아직 70도 안 됐는데? 괜찮아. 요양원도 나쁘지 않대. 밥도 주고 잘 곳도 주고. 미친. 영희야, 정말 그럴 거야? 응. 결정했어. 제 단호한 목소리에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돌아간 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집이랑 가게를 팔면 4억 정도 마련되는데 7천만 원이 더 필요해서요. 직원은 제 통장과 신용정보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68세시니까 대출 한도가 많지 않으세요. 5천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5천만 원. 7천이 필요한데 5천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더 받을 방법은 없나요? 담보가 있으시면 가능한데 집은 이미 파신다고 하셨고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2천이 부족하네. 어떻게 하지?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올게요. 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천만 원. 어디서 구하지? 골목길을 걷다가 문득 작은 귀금속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왼손 약지에 낡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 받은 반지였습니다. 이혼한 후에도 빼지 않았습니다. 빼려고 해도 손가락이 부어서 빠지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팔아야겠다. 저는 귀금속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인이 반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래된 거네요. 금순도가 낮아서 2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만 원. 턱없이 부족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팔게요. 반지를 빼려고 했지만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부어서였습니다. 주인이 비누를 가져다 줬고 저는 간신히 반지를 뺐습니다. 약지에 반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반지를 팔고 나오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그날 밤 저는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가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아직 팔지 못한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씩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김치, 나물, 장조림.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꼭 살려줄게. 이번에는 엄마가 너를 지킬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빠르게 팔렸습니다. 전세금 1억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가게도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2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가게 물건을 처분하고 은행을 돌아다니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잠은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빨리 마련해야 해.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가게의 마지막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냉장고를 옮기려다가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어지러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쿵.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고개를 돌려보니 병원이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고 옆 침대에는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왜 여기? 가게에서 쓰러지셨잖아요. 옆 가게 사장님이 신고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순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야, 깼니?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미안하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과로래. 언제 제대로 밥 먹고 잔 게 언제야? 순자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나 이제 일어날 수 있어. 제가 일어나려고 하자 순자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가만히 있어. 의사 선생님이 하루는 입원해 있으래. 안 돼. 나 할 일이 많아서. 영희야. 순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수진이는 누가 도와줘? 제대로 쉬어. 알았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 엄마. 수진이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순자 이모가 연락했어요. 수진이는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저는 웃으려 했지만 제대로 웃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저를 본 것 같았습니다. 제 거친 손을 봤습니다. 일로 굳은 살이 박힌 주름투성이 손. 제 낡은 옷을 봤습니다. 20년은 된 것 같은 낡은 잠옷. 제 야윈 얼굴을 봤습니다. 뺨이 푹 꺼지고 눈밑이 검게 그늘진 얼굴. 엄마, 이렇게 살았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뭐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힘들지 않았어. 거짓말이에요. 이 손 좀 봐요. 얼마나 일했으면. 수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았어. 너 생각하면서 일하는 게 행복했어. 엄마.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가 침대 옆 작은 서랍을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랍 위에 낡은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가 제 물건을 챙겨온 것 같았습니다. 아, 그냥 지갑이야. 봐도 돼요? 응, 그래. 수진이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칫습니다. 지갑 안에는 사진이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어린 수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5살 때 사진, 7살 때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엄마, 이걸 계속 갖고 다녔어요? 응, 매일 봤어. 너 보고 싶을 때마다.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0년 동안. 계속? 응, 하루도 빠짐없이. 수진이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너무. 아니야. 내가 미안할 거 없어. 미안한 건 엄마야. 저는 수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때 엄마가 용기가 없어서. 정말 미안해. 수진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 후 수진이가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돈 필요 없어요. 응?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 거면 저 치료 안 받을래요.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죽으려고? 하지만 엄마, 안 돼. 엄마는 너 없이 못 살아. 제발 치료 받아줘. 제가 수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집 없어도 괜찮고 가게 없어도 괜찮아. 근데 너 없으면 안 돼. 수진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치료받을게요. 고마워, 수진아.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안아보는 딸이었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이 아이를 꼭 살려야 해. 엄마가 꼭 살려줄게. 그날 밤 수진이가 돌아간 후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변했나? 우리 수진이 마음이 조금 풀린 걸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돈을 다 마련하고 수진이가 치료를 받고 건강해지면 혹시 다시 엄마와 딸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며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퇴원 후 수진이가 제 집에 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팔린 집이었습니다. 한 달 후면 새 주인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짐을 싸고 있던 저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서 와. 짐 싸고 계셨어요? 수진이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박스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응. 한 달 후면 집 비워줘야 해서. 엄마, 진짜 집 팔았어요? 응. 계약금 받았어. 수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요양원 알아봤어. 괜찮은 데 있더라. 요양원.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둘이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20년 전 이야기. 수진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 이야기는 안 해도. 아니야. 해야 해. 엄마가 꼭 말해줘야 할 것 같아.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20년 전 내가 집을 나갈 때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한 거 맞아.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진아, 엄마도 맞았어. 내 아빠한테.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이 너한테 손 대기 시작한 게 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이었지? 그 전부터 엄마는 막고 있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술 마시고 때리는 정도였어. 엄마가 참으면 됐어. 근데 점점 심해졌어. 엄마, 내가 잘한다고 예뻐진다고. 그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엄마가 막으려고 했어. 진짜야.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엄마가 막으면 그 사람이 엄마를 더 심하게 때렸어. 갈비뼈도 부러졌어. 한 번은 병원에도 갔었어. 그런 일이 엄마가 이혼하려고 했어. 진짜 하려고 했어. 근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이 없었어. 엄마 명의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 집도 그 사람 명의, 가게도 그 사람 명의. 이혼하면 엄마랑 너는 거리에 나앉는 거였어. 수진이는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참았어. 참으면서 돈을 모았어.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이혼하고 나서 너랑 살 집을 마련하려고. 엄마, 그럼. 근데 그 전에 내가 나갔어. 엄마한테 편지 한 장 남기고 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엄마는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고 썼더라. 그 말이 맞아. 엄마가 지키지 못했어. 엄마, 엄마도 무서웠어, 수진아. 그 사람이 무서웠어. 너까지 때릴까봐, 더 나쁜 짓을 할까봐 겁났어. 제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용기가 없었어. 내가 나간 다음 날 엄마가 그 사람한테 이혼하자고 했어. 그때는 내가 없으니까 용기가 났어. 그래서 이혼하셨어요? 응. 그 사람도 내가 없으니까 재미없었나 봐. 쉽게 해줬어. 근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 너 핸드폰도 바꿨고 친구들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 수진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엄마도 막고 있었다는 거. 수진아, 저는 엄마가 그냥 참으라고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 편만 드는 줄 알았어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도 피해자였어요. 근데 저는 엄마를 원망했어요. 20년 동안. 아니야. 내가 원망할 만했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한 건 사실이니까.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근데 수진아, 엄마가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뭔데요? 엄마는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 없어.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 생각했어. 내가 어디서 뭐 하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매일 궁금했고, 매일 기도했어. 수진이가 더 세게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너무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나서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몰라. 이혼하고 연락 끊었어. 찾지도 않았고. 그럼 엄마는 혼자 20년을 사신 거예요? 응. 혼자가 편했어. 다시는 남자랑 살고 싶지 않더라. 수진이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제가 진작 알았으면, 진작 돌아왔으면. 아니야. 내가 나간 게 잘한 거야. 그 집에서 나온 게 잘한 거야. 저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살아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랐어. 행복하지 않았어요, 엄마. 수진이가 고백했습니다. 혼자 살아남으려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검정고시 보고, 야간 대학 다니고, 낮에는 일하고, 쉴 틈이 없었어요. 수진아, 친구도 없었어요. 사람 믿는 게 무서웠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남자가 무서웠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는데, 암이래요. 의사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했어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 탓이야. 엄마가 너를 지켜줬으면. 아니에요, 엄마. 수진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수진이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저 치료받고 나으면 엄마랑 같이 살아도 돼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네. 이제 엄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저는 수진이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수진아. 엄마가 이제 너를 지킬게. 꼭 지킬게. 2주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모든 돈이 준비됐습니다. 집 전세금 1억 5천, 가게 권리금 2억, 저축 8천, 은행 대출 5천, 그리고 이것저것 더 팔아서 모은 돈. 정확히 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마련했다.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돈 마련했어. 정말요,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오늘 만날 수 있을까? 통장 줄게. 네, 엄마. 어디로 갈까요? 엄마 집으로 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어. 알았어요. 오후에 갈게요. 오후 2시 수진이가 왔습니다. 이미 텅 빈 집이었습니다. 짐은 다 싸서 요양원으로 보냈고 방 안에는 작은 탁자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집이. 수진이는 빈 방을 둘러봤습니다. 응, 다 정리했어. 모레 집 주인한테 넘겨줘야 해서. 저는 탁자 위에 통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여기 5억 2천만 원 다 들어있어.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습니다. 엄마, 병원비 내고 치료 잘 받아. 수술 날짜는 정해졌니? 네, 다음 주 월요일이요. 그래, 잘 됐다. 빨리 수술 받는 게 좋아. 저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이는 통장을 꽉 쥐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응? 아, 엄마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요양원 들어가기로 했어. 요양원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치료받는 동안 엄마는 요양원에서 지낼 거야. 거기도 괜찮더라. 밥도 주고 잘 곳도 주고. 엄마, 그럼 엄마는 어떡하려고요?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늙어서 혼자 살기 힘들어. 요양원이 나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나이가 겨우 68인데. 그래도 괜찮아.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만 보면 돼. 그럼 엄마는 행복해. 수진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수진아, 일어나. 저 때문에 엄마가 집도 없고 가게도 없고 이제 요양원까지 가시는 거잖아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해요? 제가 어떻게 치료를 받아요? 아니야.
내가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 저는 수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내가 살아야 엄마도 살 수 있어. 하지만 수진아,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한테는 내가 전부야. 집도 가게도 돈도 다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20년 동안 너 없이 살았잖아.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 다시 너랑 같이 살 수 있다잖아. 그것만으로 엄마는 행복해.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 수진이가 눈물을 닦고 물었습니다. 요양원은 어디예요? 여기서 좀 멀어.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가야 해. 1시간이나요? 응. 그래도 괜찮아. 공기도 좋고 조용하더라. 언제 들어가세요? 모레. 집 넘겨주는 날. 그럼 내일은요? 내일 친구 집에서 하루 자려고.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응? 제가 사는 원룸이 있어요. 좁지만 엄마랑 하루라도 같이 있고 싶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될까? 네. 와주세요, 엄마. 다음 날 저는 수진이의 집에 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오세요. 여기서 살았구나.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침대, 책상, 옷장. 간소한 살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이렇게 살았니? 네. 많이 이사 다녔어요. 그래도 여기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수진이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리는 못하지만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저는 식탁에 앉아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는 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작고 마른 어깨가 슬퍼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20년을 혼자 살았구나. 엄마 없이, 아무도 없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치료 끝나면요. 응? 요양원 나오세요. 저랑 같이 살아요. 수진아, 저 회사 다니면서 엄마 모실 수 있어요. 조금 좁지만 둘이 살 수는 있어요. 수진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저도 이제 엄마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수진이 옆에서 잤습니다. 좁은 침대였지만 따뜻했습니다. 20년 만에 딸과 함께 자는 밤이었습니다. 수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요양원에서 몇 달만 지내면 돼. 수진이 치료 끝나고 건강해지면 그때 다시 같이 살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 요양원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수진이가 데리러 올 거야. 우리 딸이니까. 요양원에 들어온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공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가족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자식들이 오고 손주들이 왔습니다. 복도가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방은 조용했습니다. 수진이는 수술을 받았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수술은 잘 됐고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열심히 치료받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천천히 치료받아.
엄마는 괜찮아. 여기 좋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 보고 싶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치료에만 집중하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까지 2시간이나 남았습니다. 뭘 하며 시간을 보내지? TV를 켜려다가 말았습니다. 보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손님 오셨어요. 요양보호사님이었습니다. 손님? 제게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 순자는 지난주에 왔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딸이 서 있었습니다. 훨씬 말랐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인지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면회 왔어요? 수진이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방, 낡은 침대, 작은 창문. 아무것도 없는 방.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세요? 응, 그래. 괜찮아. 여기 좋아.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는 침대 옆에 놓인 작은 탁자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물컵 하나, 낡은 책 한 권, 그리고 수진이 어렸을 때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응. 엄마는 이것만 있으면 돼. 수진이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싸 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왜 울어? 울면 안 돼. 너 지금 치료 중이잖아.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한테 돈 달라고 5억이나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내가 살아야 엄마가 사니까. 하지만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도 없고 가게도 없고. 수진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 때문에, 다 저 때문이에요. 수진아. 저는 수진이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한테는 내가 있어. 그게 전부야. 엄마, 20년 동안 너 없이 살았을 때 엄마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 집이 있어도 가게가 있어도 너 없으면 의미가 없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너랑 다시 만났잖아. 너랑 같이 있을 수 있잖아. 그게 엄마한테는 전부야. 수진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나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모든 거 돌려드릴게요. 응? 제가 회사 다니면서 돈 모을게요. 집도 다시 마련해드리고 가게도.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만 건강하면 돼. 하지만 수진아, 엄마가 원하는 건 딱 하나야. 저는 수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랑 같이 사는 거, 그것만 있으면 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제가 꼭 데리러 올게요. 그래, 엄마 기다릴게. 그날 수진이는 2시간을 함께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오래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를 배웅하며 저는 복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조심히 가. 치료 열심히 받고. 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니야. 치료에 집중해. 나중에 와도 돼. 아니요.
매주 올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수진이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20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수진아. 수진이가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바라봤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수진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수진이가 치료를 잘 받아서 건강해져서 그때 다시 같이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수진이가 나을 때까지만. 그럼 엄마는 행복할 거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작은 방의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옆을 보니 수진이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를 내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직 짧지만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얻은 집이었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와 수진이가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계란과 야채를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계란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수진이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고 경과도 좋았습니다. 수진이가 요양원으로 저를 데리러 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정말? 치료 다 끝났니? 네. 의사 선생님이 완치 판정 내렸어요.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수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요양원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같은 방을 썼던 할머니는 딸이 효녀네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짐을 챙겨 수진이와 함께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구나. 계란찜이 완성될 무렵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엄마가 아침 만들었어. 계란찜. 와, 제가 좋아하는 거. 수진이는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 계란찜, 김치, 그리고 어제 제가 만든 나물 반찬. 엄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수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미소였습니다. 오늘 회사 가니? 네.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요. 그래, 힘내고. 점심은 도시락 쌀까? 아니요, 괜찮아요. 회사 근처에서 사 먹을게요. 알았어. 저녁은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네, 엄마. 감사해요. 수진이는 밥을 다 먹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엄마도 심심하지 않게 TV 보고 계세요. 응, 걱정 마. 수진이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집안.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예전 요양원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안 갔는데 지금은 바빴습니다. 수진이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저녁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게 엄마 노릇이구나. 청소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밥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장면을 보면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웃으며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오후에는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과일과 야채를 샀습니다. 고기도 조금 샀습니다. 저녁에 불고기를 해주려고요. 계산을 하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네. 제게는 저축한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진이 치료비로 다 써버렸으니까요. 지금은 수진이가 주는 용돈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매달 수진이가 50만 원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받기 싫었습니다. 수진이가 번 돈인데 제가 쓰는 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엄마 제가 드리고 싶어요. 받아주세요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일자리를 구하면 그때는 내 돈으로 장을 봐야지. 68살이지만 아직 일할 수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30년을 일했으니 어디 식당에서 일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수진이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어서 와. 피곤하지? 조금이요. 오늘 회의가 길었어요. 수진이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뭐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불고기 해놨어. 씻고 와. 와, 불고기. 감사해요, 엄마. 수진이는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반찬들. 엄마, 정말 맛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많이 먹어. 내가 너무 말랐어. 요즘 살 좀 찐 것 같은데요? 아직도 말랐어. 더 쪄야 해. 수진이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항암 치료 후 많이 회복됐지만 아직도 가끔 피곤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수진아, 무리하지 마. 회사 일도 적당히 해. 네, 엄마. 알아요. 요즘은 일찍 퇴근하려고 해요. 그래, 건강이 제일 중요해. 저녁을 먹고 나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캐모마일 차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행복하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 집도 없고 가게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68살의 딸한테 얹혀 사는 신세입니다. 하지만, 응,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옆에 있으니까 행복해. 수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엄마. 엄마가 옆에 계셔서 행복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 수진이가 먼저 자러 갔습니다. 엄마, 저 먼저 잘게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그래, 푹 자. 엄마도 일찍 주무세요. 응, 엄마도 곧 잘게.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수진이가 집을 나갔던 날. 그날부터 20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20년 만에 돌아온 딸. 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전 재산을 털어 치료비를 마련했고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있어. 완벽하지 않습니다. 돈도 별로 없고 집도 좁고 수진이는 가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저도 가끔 내가 진작 딸을 지켰더라면 하는 후회가 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엄마 노릇할 수 있게 됐구나. 68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엄마의 인생. 늦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수진이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곧 잘 거야. 엄마, 왜? 사랑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수진아. 수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아침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저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딸을 돌보는 일, 그게 저의 행복입니다.